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마케돈 예민수입니다. 11월 들어서 시장의 흐름들이 굉장히 좋습니다. 바이든 랠리에 이어서 어쨌든 간에 백신 얘기도 아직까지 나온 건 아니고 국내 기술주들이 눌리곤 했습니다만 좋은 얘기죠. 성장의 모멘텀이 가면서 코스피 이제 2,500선이 그리 멀지 않은 그런 상황들입니다. 2,500은 편안하게 좀 갈 것 같습니다. 이전에 이제 고점 2,600 정도로 오래 갈 수 있느냐 아니냐가 이제 관건이고요. 미국 증시는 다우가 조금 숨고르기 들어간 반면에 어제는 또 기술주가 오르면서 한 이틀간 눌렸던 기술주들이 또 강한 반등을 줬는데요. 이 기술주와 전통주, 언택과 컨택의 기싸움도 당분간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들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글로벌 증시 상황부터 좀 체크하고요.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진수 앵커 봐주세요. 네, 간밤 뉴욕 증시는 어제와는 정반대의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이번 주 내내 큰 타격을 받았던 나스닥 지수가 반등에 성공한 가운데 반면에 그동안 상승 랠리를 이어왔던 다우 지수는 숨고르기에 들어간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우지수 살펴보면 0.08% 하락하면서 소폭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29,397선으로 마감을 했고요. S&P 500 지수는 0.7% 넘게 오르면서 3,572선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이어서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가 2% 넘는 강세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어제 종가 살펴보면 11,786선으로 장을 마친 모습입니다. 이어서 유럽 증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럽 증시는 백신 개발 기대감에 3거래일 연속 상승 흐름을 나타낸 모습인데요. 다만 유럽에서 코로나 확진자와 사망자가 계속해서 급증을 하면서 재봉쇄가 잇따르는 모습입니다. 또 백신이 최종 승인을 받고 일반인 접종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이라는 점에서 오름폭은 크지 않은 모습이었습니다. 유로스톡스 50지수가 0.7% 넘게 오르면서 3,467선 기록을 했고요. 독일 닥스 지수와 프랑스 카크 지수가 이제 0.4% 넘는 상승폭 기록을 했습니다. 독일 닥스 지수가 13,216선 기록을 했고요. 프랑스 카크 지수는 5,445선으로 장을 마친 모습입니다. 이어서 아시아 증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아 증시 같은 경우에는 국가별 혼조세를 나타낸 모습인데요. 일본 증시는 백신 개발 기대감에 주요 지수가 상승세를 나타낸 모습입니다. 중국 증시만 하락세를 나타낸 모습인데요. 일본 증시 연일 고점 행진을 이어가면서 25,000선을 회복을 했습니다. 어제 종가 기준으로 1.7% 넘는 강세 기록을 하면서 25,349선으로 장을 마친 모습입니다. 이어서 중국 증시 살펴보면 중국 정부가 자국 IT 기업을 향한 규제 소식에 일제히 하락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0.5% 넘게 내리면서 3,342선으로 장을 마쳤고요. 홍콩 항생지수 역시 0.3% 가까운 낙폭 기록했습니다. 26,226선으로 장을 마친 모습입니다. 이어서 국내 증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증시는 양시장 엇갈린 분위기를 보였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2018년 5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을 한 모습인데요. 3거래일 연속 연고점 랠리를 이어간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 코스피 시총은 1,700조 원을 돌파한 모습 보이고 있는데요. 어제 종가 기준으로 1.3% 넘게 올랐습니다. 2,485선 기록을 했고요.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는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에 약보합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839선 기록하면서 장을 마친 모습입니다. 이어서 상품 가격과 환율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유가는 백신 개발 기대감에 사흘째 그 효과가 유지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 여기에 지난주 미국의 원유 재고가 예상보다 더 많이 감소하면서 국제유가는 소폭 상승에 성공을 했는데요. 0.2% 넘게 오르면서 배럴당 41달러 선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반면에 금 가격 같은 경우에는 달러 강세 소폭 하락한 모습입니다. 0.8% 넘게 내리면서 온스당 1,861달러 선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이어서 원달러 환율 살펴보면 최근 23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을 한 모습입니다. 장중에는 1,110선을 내주기도 했는데요. 종가 기준으로는 5.1원 내리면서 1,110원으로 장을 마친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마감 시황 전해드렸습니다. 이어서 키워드로 국내외 증시 상황 살펴보고요. 주요 이슈들 또 진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가 8거래일 연속 상승하는 기염을 토하고 있는데요. 미국 이제 오늘은 또 어제도 그 얘기했습니다. 이제 언택에서 컨택이냐 그 얘기를 계속했는데 오늘은 또 이제 기술주가
돌아온 기술주,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 것인가? 기술주도 한 번에 죽지는 않을 것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에 대한 얘기를 또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네, 화이자에 이어서 모더나도 임상 발표 예고를 하면서 이제 어쨌든 백신 개발은 좀 가시권에 좀 들어간 상황들인 것 같습니다. 골드만삭스는 S&P 기준으로 올해 20% 더 간다, 내년에 또 강하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광군제는 또 신기록을 갈아치웠군요. 국내 증시 시가총액이 사상 최대를 기록하는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예, 쓱이라는 그 브랜드를 쓰는 이마트, 예, 사실 굉장히 그 바닥권에 있었는데 최근에 유통주, 소비주 올라오면서 이마트가 또 이익의 상당 부분을 주주에게 돌려준다는 얘기도 있었고요. 주가 강하게 올랐습니다. 자동차 관련주들도 현대차 그룹주들은 뭐 뒤서거니 앞서거니 갑니다. 어제는 기아차가 많이 올랐죠. 시총 10위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요. 현대차, 기아차, 현대모비스, 글로비스 앞다퉈서 가고 있는 상황들이라 자동차 주식들도 관심권에 두어야 되는 상황들입니다. 예, 말씀드린 이슈 가운데 중요한 것들, 글로벌 이슈들 몇 가지 진단하고 갈게요. 글로벌 해시태그 SC 글로벌 센터 김선규 소장님 연결돼 있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어제까지 이제 기술주는 이제 힘을 잃어버린 것인가, 뭐 여행이라든지 항공, 뭐 소위 이제 컨택 관련주가 집중됐다가 간밤엔 또 기술주가 급등을 했습니다. 이 기술주와 전통주, 가치주와 성장주의 기싸움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 미국 지수들을 보면은 일단 다우존스는 약간 떨어졌고 그다음에 S&P라든가 나스닥 같은 경우는 약간 이제 또 좀 올라간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한 지난주부터 해서 전체 갭 상승을 굉장히 크게 했어요. 모든 지수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게 되게 좀 불안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일단 전고점을 넘어서긴 했지만 거기에 따라 가지고 밀어붙인 힘들이 자꾸 약해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현재 미 증시는 일단은 고점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에서 나스닥에서 2% 정도 강세로 일단 올라왔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요것들에 대해서는 일단 일시적인 재료, 그러니까 그 코로나 관련해가지고 백신이나 치료제 같은 것들 때문에 좀 올라갔을 수도 있는 것으로 저는 일단 그렇게 보고 있고요. 특히 이제 그 닥터 파우치가 이제 여기에 대한 코로나 백신에 대한 2기 백신이나 그 다음에 이제 치료제에 관련된 그 긍정적인 발언을 한 거라든가, 아니면 이제 파이자의 CEO가 역시 좀 더 이 파이자 치료제에 관한 이런 얘기를 한 것을 봤을 때 아무래도 제약이나 이쪽 코로나 관련주들이 좀 더 뜬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 봤을 때는 성장주나 가치주 이런 것을 따지기 전에 전체적인 시장 자체가 이미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다는 것을 보고, 그다음 또 이제 지금 연말이 가까워지고 있기 때문에 이 시점에 맞춰 가지고 전체적으로 과연 블랙 프라이데이 이후에 과연 어느 정도까지 미국 소비가 올라갈 것이냐, 이거를 보고서 전체적으로 결정을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지금은 좋다 나쁘다를 함부로 낙관할 수 없고요. 우선은 한 2주 정도를 좀 더 지켜보고, 다행히 이제 광군제에서 소비가 아주 상당히 그 신기록을 갈아치우면서 역시 여전히 강한 소비를 보였기 때문에 이번에 미국에서도 과연 그 정도가 나올 수 있을지를 지켜보는 것이 관건이라고 하겠습니다. 예. 그러게요. 다들 조금 사실 그동안 많이 눌려 있었기 때문에요. 특별히 국내 증시는 지수 오르면서 조금 흥분되는, 아드레날린이 조금 분비되는 그런 상황인데, 김성규 소장님은 조금 가라앉히십니다. 단기적으로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뭐 못 간다는 게 아니라 단기적인 상승의 부담들을 미국 증시가 가지고 있다는 그런 말씀이신 거죠? 네, 현재로는 지난주까지 해가지고 굉장히 큰 그 갭 상승을 보이고, 거기서 이제 상당히 그 널낀다라 그러잖아요. 그 등락을 굉장히 많이 거듭을 했습니다. 특히 이제 그 S&P 같은 경우는 조금 그게 굉장히 안정적이긴 한데, 요 나스닥 같은 경우는 이게 좀 등락이 굉장히 심했거든요. 그러니까 기술주들에 대해서는 특히 이런 것이 좀 더 많이 반영이 됐다고 봐야 되고, 전통주라든가 이쪽 부분에서는 약간은 이제 좀 덜하다고 봐야 되는데, 그렇다고 하기도 좀 어려운 것이, 일단 다우존스 같은 경우는 지금 화요일 같은 경우에 월요일 화요일 이쪽으로 했을 때 이번 주에 굉장히 큰 갭상승을 했다가 떨어졌던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걸로 봤을 때는 지금 현재 위에서 달랑거리는 이런 다우존스의 모습을 봤을 때는 언제든지 전통주라든가 다른 부문에서 섹터에서는
어떤 악재가 나오면은 당연히 주가가 하락할 수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갭이라고 하는 게 이제 연속성이 안 된 공백이잖아요. 올라갈 때 환호에 의해서 급등을 하든 떨어질 때 어떤 요인에 의해서 떨어지든지 대부분 그 갭을 시간이 지나고 정신을 차리게 되면 메우는 경향들이 있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 지적하셨고 유가 얘기 좀 하겠습니다. 네. 사실 뭐 최근에 유가는 워낙 뭐 한 40달러대에서 안정적이었기 때문에 오를 요인도 별로 없다고 봤는데 좀 판이 바뀌고 있습니다. 백신의 출현 가능성. 그다음에 어쨌든 간에 바이든 정부 그러면 이전에 이제 트럼프 정부 때 셰일 오일 지원했던 이런 게 좀 늘리면 유가가 이제 꿈틀거리고 상승하는 건데 유가 전망 그리고 관련된 게 이제 정유화학 섹터인데요. 그런 쪽에 시장 분위기 어떻습니까? 일단은 유종 3종 같은 경우는 일단 조금씩 다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3월에 그 코로나에 의해서 만들어졌던 그 갭을 아직까지는 메꾸지를 못하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치료제에 대한 답이 나오면은 이 갭을 메꾸고 상승을 했을 때는 아마 WTI 기준으로는 50달러 선까지는 어느 정도 회복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은 여러 가지 대선이라든가 여러 가지 악재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눌려 있다고 하지만은 가장 큰 이유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한 이런 그 소비 위축이 가장 크기 때문에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한 것이 해결이 됐을 때는 여기에 크게 걸려 있는 바리어가 거쳐지고 그 다음에 유가가 50달러대까지는 좀 상승할 수 있을 것으로 저는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에 맞춰 가지고서는 정유화학주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해서 셰일 오일 업체들이 수많은 중소업체들은 도산했고 그 다음에 이것들이 다 오일 메이저들의 흡수가 되면서 엑슨모빌이라든가 쉐브론 같은 업체들이 이제 다음으로 셰일 오일의 공급을 주도를 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전체적인 수급 자체가 앞으로 미국 쪽으로 더 쏠리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될 것이고요. 이 수급의 힘을 가지고서 미국이 앞으로 어떻게 조절할 것인가는 이 대선의 결과가 어떻게 나올 것이냐에 따라 가지고서 좀 더 좌우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탄력받으면 한 50달러 정도까지 갈 수 있다고 보셨고 정유주는 이제 오일 가격에 연동해서 그야말로 올리는 상황인데 화학주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유가도 그렇지만 소비의 회복 이런 것 때문에 정유주보다는 화학주가 좀 더 견고하게 경기 상승을 받고 갈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둘 다 비슷비슷한데 저도 개인적으로는 화학주 쪽이 좀 더 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화학주 같은 경우는 앞으로도 이제 유화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그 소재 부문에서 더 개발이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지금까지 억눌렸던 소비들이 이제 한꺼번에 풀리게 되면은 충분히 거기에 대한 수요가 급등하면서 퍼포먼스를 내년에 충분히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화학주 쪽도 상당히 저는 좀 더 그쪽에다가 좀 한 표를 더 던져주고 싶습니다. 예, 글로벌 이슈들 오늘 이제 유가 얘기하고요. 또 기술주 반등의 의미들을 좀 살펴봤습니다. SC 글로벌 센터 김선규 소장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